가족 간의 계좌이체하다 세금 폭탄 맞는다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부모님을 돕고 싶지만 세금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셨죠?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조금씩 나눠서 이체하면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부모님이 자녀를 도우려다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걱정될까요? 누구나 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죠. 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 얘기만 나와도 복잡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미 소득세도 내고 재산세도 냈는데 상속이나 증여할 때 또 세금을 내야 한다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가족 간 계좌이체와 관련된 현금 증여, 상속 문제를 속 시원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더 현명한 방법,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복지TV입니다. 첫 번째, 가족 간의 계좌이체로 세무조사는 받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하다가 세금 폭탄 맞는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부모님이 자녀를 돕기 위해 돈을 보내거나 자녀가 부모님을 지원하려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될까봐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이체할 때 이거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시작되죠. 그래서 아예 1,0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이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국세청이 우리의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세무공무원의 수는 약 2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대한민국 5천만 명의 모든 거래를 조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일상적인 가족 간의 계좌이체로 당장 세무조사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자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1,000만 원이라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설정한 것인데 1,000만 원 이상의 거래는 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은 단순히 거래를 기록할 뿐이고 세무조사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국세청과는 다른 기관입니다. 다시 말해 1,00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국세청에 통보되거나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제 세무조사를 받게 될까요? 가족 간 계좌이체가 문제가 되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금 출처 조사, 두 번째는 상속세 조사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자금 출처 조사. 자금 출처 조사는 주로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 사용한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소득과 지출 기록, 그리고 기존 재산을 기준으로 자금이 합리적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짜리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과 지출 기록을 종합한 결과 40억 원만 출처가 명확하다면 나머지 60억 원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처럼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동산 구매 외에도 금액이 큰 계좌이체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전 거래도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큰 금액 거래는 자칫 잘못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체할 때는 항상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속세 조사. 상속세 조사는 자금 출처 조사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속세 조사는 상속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지며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 10년 동안의 금전 거래가 모두 검토됩니다. 즉, 상속 발생 10년 전부터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주고받은 모든 금전 거래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년 전에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500만 원을 이체해 주신 적이 있다면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그 금액에 대해 정확한 사용 목적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사용 목적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세 조사에서는 이렇게 소명이 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가족 간 계좌이체는 특히 상속세 조사에서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상속세 조사에서는 소명이 불가능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거래들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었다거나 자녀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렸다면 그 내역을 메모해두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메모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세무대리인들이나 국세청 조사관들은 이러한 메모를 통해 거래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 금전 거래는 가급적 소액으로 진행하고 만약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거래 내역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세무조사나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 표현으로 이체한 금액이 문제가 될까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적인 금액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액의 금전 거래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자금 출처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세 조사를 대비하여 부모님과 자녀 간의 거래 내역을 사전에 꼼꼼히 메모해두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 간 계좌이체를 세금을 줄이면서 현금 증여 손해 없이 잘하는 방법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나 현금 증여를 할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법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사전증여입니다. 사전증여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잘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10년 단위로 증여세 공제 한도가 초기화된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난 후 만 10세까지 2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으며 그 이후 만 11세부터 20세까지 다시 2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단위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초기화되므로 장기간에 걸쳐 미리 계획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외에도 가족 간 계좌이체나 증여를 할 때는 관련 법규를 잘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의 길은 복잡할 수 있지만 법을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우셨죠? 저도 처음엔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다뤄보았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더 쉽게 풀어 설명하는 영상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가족 간 계좌이체나 현금 증여에 대해 겁을 주는 콘텐츠들이 많아서 오늘은 세무조사와 사전 증여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정보를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계좌이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참 속상한 일이지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모든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돈 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